그래서 이제 도로하고 관련돼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좋아진 곳이 어딜까요?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좋아진 곳. 뭐 많이 있겠죠. 도로가 많이 뚫렸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여수이기도 하겠죠. 왜냐면 여수는 뭘 했죠? 엑스포를 했죠. 해양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수 가는 그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해양 박람회 하면서 뭐 길도 새로 뚫렸죠. 그 다음에 철도도 새로 이제 해서 KTX도 갑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죠. 보면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요. 83평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평당 25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때는 엑스포 하기 전이었죠. 해양 박람회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 중장비. 이게 뭘까요? 그쵸.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그리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되어 있고 이쪽에다가 이제 호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었죠. 여기 보이는 이 섬은 뭘까요? 이 섬. 엄청 유명한 섬이죠. 오동도라는 섬이에요. 여수에 가면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그 대부분 지방이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숙박업소가 부족합니다. 숙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 국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숙소를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공사 부지가 되게 넓어요. 토지 필지도 50필지 정도 되고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 근데 한 필지는 몇 평이다 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세는 단위예요. 사과도 사과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사과도 사과 한 개, 이렇게 큰 사과도 사과 한 개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세는 거죠. 근데 여기 사업 부지가 50필지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필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숙소를 지으려고 한 거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표시된 데죠. 이게 오동도라는 섬이죠. 이거는 엠블이라는 호텔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휙 둘러보면 이렇게 여기가 있죠. 이 중에 이렇게 가운데쯤 되는 겁니다. 이쪽이죠. 이렇게 원 안에 들어있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2011년이니까 벌써 한 7년 정도 있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올해 4월에 스페인에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땅 좀 팔아라. 그래서 지금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인천공항으로 이제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물어봤죠. 궁금한 게 뭘까요? 얼마에 사실 거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평당 200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3.3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낙찰가가 얼마죠? 보면 평당 25만 7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25만 7천 원에 낙찰 받아서 한 7년 보유했는데 200만 원 전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가 이런 기사들이 나죠. 이게 2015년 11월 기사인데 이제 경주를 앞질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연말에 이제 1,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올 때 뭐 중복 집계를 했니 많이 해가지고 또 말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관광객은 늘어난다. 그런 겁니다. 도로가 좋아지니까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집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기사들인 거죠. 또 호재, 뭐 경도 개발이나 이런 호재들도 있는 거죠.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수에 이렇게 뭐 조그맣지만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원래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그분 음악을 먼저 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그쵸.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미지도 있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바뀌었죠. 누구냐면 버스커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여수에 한 번씩 이렇게 가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입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좀 틀리죠. 여기 보시면 2011-0658호-00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매를 나타내는 겁니다. 공매. 저거는 2011년에 6585번째로 접수한 공매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매는 전자입찰을 하죠. 전자입찰을 합니다.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2012년 3월 5일 10시부터 2012년 3월 7일 17시까지 입찰하죠. 입찰 시작 일시, 마감 일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월 5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3월 5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러면 3월 7일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그래서 공매는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을 해요.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 11시에 이렇게 개찰을 합니다. 11시 개찰을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을 봤을 때가 3월 7일 16시쯤 됐어요. 16시쯤. 그래서 부랴부랴 입찰을 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밖에 있었는데 집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하자. 그래서 이렇게 입찰을 했죠. 이런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예요. 이런 토지인데 보면 느낌이 어떻나요? 뒤에는 뭐 숙박업소겠죠. 제주도니까. 그리고 정자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풀이 무성하지 않죠. 보면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면적은 좀 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토지 면적이 155.52라고 되어 있어요. 155.52 제곱미터면 몇 평일까요? 몇 평?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거. 원칙은 이제 0.302호를 곱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0.3 정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55에 0.3 곱하면 뭐 46.5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쪽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46.5평은 더 넘게 보이잖아요. 더 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196평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지분의 형태로 나온 물건입니다. 근데 토지가 지분의 형태로 나올 수 있나요? 경매나 공매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는 아버지 명의였어요. 우리 시골 가면 대부분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뭐 축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야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집들이 많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이 됩니다. 어떻게 상속이 되죠? 어머니하고 자녀들 앞으로 상속이 돼요. 상속이 되는데 보면 집집마다 꼭 이제 형제들 중에 잘 안 풀리는 형제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의 지분만 뭐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또 카드 회사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토지도 또는 아파트도 보면 지분의 형태로 나온 것들이 은근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특징이 뭐냐면 많이 유찰이 되죠.
유찰이 된다는 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거 지분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유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는 196평인데 그 중에 이제 46평, 47평 정도만 지분의 형태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지분은 196분의 4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낙찰가가 700이잖아요. 보면 평당 14만 8천 원의 낙찰을 받은 건데 이때 당시에 저는 이쪽 시세를 30만 원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가 정도를 시세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분의 형태로 공매에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30만 원인 거를 14만 8천 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이쪽이에요. 왼쪽입니다. 옆에가 협재해수욕장이라고 그 바로 옆입니다. 이쪽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그 다음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왼쪽은 뭘까요? 왼쪽은 산, 바다, 하늘, 바다죠. 바다. 전문 용어로 이제 C라고도 합니다. 이건 또 유머였습니다. 보면 이쪽이 협재해수욕장이고요. 보면 이렇게 뭐 많이 있죠. 펜션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 보는 사이트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주소를 넣어보면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가 떠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의 시작은 이 토지 이용 규제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의 시작은 이 토지 이용 규제 확인서라는 서류를 체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나와 있죠.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물음표가 뭐냐고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 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폭발하거나 터지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은 뭘까요? 전. 팥전 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밭입니다. 밭. 그러면 답은 뭘까요? 답은 논이죠. 그 물을 이렇게 해서 뭔가 이용하는, 그러니까 답은 보통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나리를 심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우렁을 키우거나 이런 겁니다. 또 가수원은 뭘까요? 가수원은 사과 가수원, 배 가수원 이런 거죠. 그러면 전, 답, 가수원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합쳐서 전답 가수원을 합쳐서 이걸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농지 다 그러면 지목이 전답 가수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이게 처음에는 1종이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종. 그 다음에 최고 고도 지구. 뭐 고도 제한이 있는 거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소 키우지 말아라. 말 키우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좋은 거죠. 우리 그 주거나 이런 거 보면 뭐 특별히 뭐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근데 제주도 토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이렇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 확인서에는 이렇게 뭐 글씨들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가운데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정말 엄청나요. 뭐 지하수 보존 등급 몇 등급, 생태 보존 또 몇 등급 막 엄청나거든요. 근데 얘는 바닷가 쪽이라 사람들이 사는 쪽이라 뭐 특별한 규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땅이죠. 제주도는 한라산보다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한라산 쪽으로 가면 경치는 좋겠죠. 경치는 뭐 말도 보이고 하니까. 자, 이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낙찰 받은 연도가 보면 2012년이잖아요. 12년. 근데 이때는 그 중국인들이 와서 제주도 땅을 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고 조금 있으니까 뭐 제주도 땅값이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걸 팔아볼까. 근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특징이 지분 형태로 받은 거잖아요. 196분의 46을 지분의 형태로 받은 거죠. 어떻게 파나요? 이거를. 또는 어떻게 현금화를 하나요? 환가를 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몇 가지 방법이.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제가 1,000,000원을 내고 또 친구가 1,000,000원을 내고 해서 2,000,000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래서 둘이 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이 차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어떻게?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있죠. 친구한테 1,000,000원을 주고 친구 지분을 제가 가져와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차를 반씩 나눠요. 차를 어떻게 반씩 나누죠? 다행히 바퀴가 4개죠. 그러니까 바퀴 2개씩 가지고 또 백밀러가 또 2개니까 백밀러 하나씩 가지고 또 앞에 후드 쪽은 친구가 갖고 또 뒤에 트렁크 쪽은 또 제가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차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차를 중고차로 팔아요. 중고차 매매상 가가지고 중고차로 팝니다. 그러면 차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1,800, 1,900. 그러면 그거를 2분의 1씩 지분 비율만큼 나누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토지도 똑같아요. 토지도 똑같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근데 보면 실제로 보면 현물 분할을 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물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리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남잖아요. 낙찰자의 지분을 다른 사람이 사거나 그게 안 되면 다 같이 팔거나 해서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거나 그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협의를 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전체를 파는 거죠. 196평을 팔아서 그 중에 196분의 46의 지분만큼 제가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해서 드디어 이렇게 팔렸죠. 2016년 10월에 팔렸습니다. 1억 5,600에 이제 196평이 거래가 된 거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196평이잖아요. 그러니까 196평을 200평이라고 보고 1억 5,600을 1억 6천이라고 보면 낙찰가가 200평이 1억 6천에 낙찰이 된 거니까 평당 80만 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 80만 원에 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012년 그러니까 평당 14만 8천 원에 취득을 해서 몇 년 가지고 있다가 평당 80만 원에 판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만 원이라고 보고 15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판 거니까 뭐 5배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팔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토지는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토지는 최소한 물가보다는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지금까지 안 팔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8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 10월에 판 거잖아요. 근데 2016년 10월 당시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종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시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또 주거 지역은 또 일종 뭐 전용 주거인지 일반 주거 지역인지 준주거인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죠. 근데 얘는 그 중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나쁘지 않은 거죠. 이것만 돼도. 근데 중요한 건 제주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40만, 60만 되고 앞으로는 100만 되고 그러면 건물을 더 넓고 높게 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을 올려준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뭐 종상향한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용도 지역이 바뀐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2016년 10월에는 일종 일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 1년 정도 지나서 작년 이맘때 서류를 떼 보니까 이게 2종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2종 일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호재죠. 왜냐하면 1종보다는 2종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2종보다는 3종이 더 좋고 3종보다는 또 준주거가 더 좋아요. 근데 1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뭘까요? 기본적인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건물을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차이가 뭐냐면 1종에서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 1종에서는. 근데 2종에서는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가 196평인데 아파트를 짓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어요. 땅값은 얼마나 오를까요?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뭐 많이 오르면 2배까지도 오르고요. 뭐 조금 올라도 한 30-40% 정도는 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팔았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80만 원에 판 거잖아요. 경매로 판 거죠. 이제 전체를 경매해서 8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토지의 가치는 90만 원 정도는 했겠죠. 왜냐하면 경매로 80만 원에 낙찰이 됐으니까 이때 시세는 90만 원 정도는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1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0만 원인 토지가 2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30% 그러니까 최소로 봐서 30%가 올랐다고 하면 90만 원에서 30%가 오르면 얼마인가요? 39, 27이잖아요. 27만 원이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90만 원 플러스 27만 원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117만 원 되는 겁니다. 120만 원이라고 보죠. 120만 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이 바뀌면서 120만 원이 됐으니까 또 시간이 또 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어쩌면 120에서 150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봐주면 150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낙찰가가 얼마였죠? 14만 8천 원이었잖아요. 14만 8천 원.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어쩌면 한 10배 정도는 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라는 건 이거를 팔아서 다른데 뭐 재투자할 곳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파는 건데 뭐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계속 가지고 가도 최소한 물가 이상은 오르니까 그냥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팔 필요가 없다. 팔 이유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근데 왜 팔았을까요? 팔 이유가 없는데. 제가 사례 욕심이 좀 있어요. 사례 욕심. 그래서 사례로 쓰려고 이제 팔게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면적이 196평인데 그 중에 이제 일정 퍼센테이지를 7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죠. 낙찰가는 평당 14만 8천 원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평당 30만 원으로 받고요. 기록적인 가격이죠. 기록적인 가격. 싸다는 표현이죠. 싸다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인 가격, 기록적인 가격, 단군일의 최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쌀까요? 어떤 게? 역사적인 가격, 기록적인 가격, 단군일의 최저가. 세 가지 중에 정답은
띵띵띵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고 형식적 경매를 신청했다.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같이 팔았다는 겁니다. 전체를 팔아서 이제 제 거 지분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판 가격이 1억 5,600 중에 25분의 6, 그러니까 196분의 46 정도 되는 거죠.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80만 원 정도에 파는 게 된다. 팔고 났더니 1종에서 2종 일반으로 바뀌었다. 용도 지역이 이제 상향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은 팔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